안녕하세요. 순금조대 TV 유재구입니다. 저번 꼭지에서 제가 여성 정치인을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우리나라의 여성 정치인 층이 너무 얕다. 그래서 좀 층을 두텁게 하고 청년 여성 정치인들이 많이 배출이 좀 돼야 된다. 여야 구분 없이 여의도 정치권에서 어떤 그런 교육 프로그램도 좀 있어야 되고, 여야 정당 각 정당에서 인재 발굴하는 그런 시스템이 좀 활발히 작동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권의 여성분들 한번 볼까요? 1960년대 장년 정부 있을 때 민주당의 박원순 여사님, 박순원 여사님인가요? 그분하고 특별히 거론되는 분이 없잖아요. 여성 정치계에서 이렇다 할 최초라는 말이 이렇게 좀 많이 나올 정도로 국회의장 최초 여부의장, 뭐 이런 말도 최근에 이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이완란 이대 총장 이런 분들은 또 친일 논란이 있어가지고 거론하기 좀 그렇고요. 이렇다 할 분이 없어요. 그나마 이제 이렇게 나오신 분이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도 어머니 돌아가시고 유경수 여사 돌아가시고 이제 영부인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좀 정치권에 이렇게 좀 진입을 하신 것이지, 그러지 않았다면 정치를 과연 하셨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추미애 의원님하고 나경원 의원님, 여야 뭐 대표적이신 분들 아니에요? 그 이후에 이제 X세대가 이렇게 영입이 좀 많이 됐죠. 허은하 의원, 지금은 개혁신당 대표님이시죠. 이현주 최고위원님, 고민정 의원님, 그리고 윤희숙 전 의원님, KDI 출신이시죠. 저기 또 계신 건 전현희 최고위원님. 전현희 의원님은 연배가 좀 있으신, 저희보다 뭐 이렇게 한 기수 아래, 학번 한 학번 아래로 제가 알고 있는데 벌써 3선 아니셔요. 이 72년생 X세대가 제가 볼 때는 이제 22대 국회는 주류로서 이렇게 가는 출발 국회다, 이렇게 봐집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세대가 되고 또 요구를 받고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허은하 개혁신당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미지 전략가로 국제 14명 중에 안에 드시는 분이죠. 상당히 경쟁력 있으시고, 성균관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 또 받으시고 또 국회의원 4년 하시면서 과방위에서 굉장히 그 국정감사 때 또 독특한 면도 보여주시고 역할도 많이 하시고 용해인 의원하고 같이 국정감사하면 떠오르는 여성 의원 두 분 하면 그렇게 떠올라요. 허은하 대표님하고 그리고 이현주 최고위원님은 당을 이렇게 많이 경험을 하셨죠. 안철수 의원님하고 민주당 또 국민의힘 이제 더불어민주당까지 다시 또 복당하셨는데 본인이 뭐 리버럴을 추구하시죠. 일반 자유하고 리버럴은 또 조금 다르게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리버럴을 이렇게 추구하시는데 여러 당을 경험한 것이 안 좋게 보면 철새 정치인이다. 좋게 보면 여러 그 이념과 진영을 경험하셔서 나름 그것이 또 노하우고 장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뭐 딱 장점만 있다, 단점만 있다. 그렇게 논하기보다 장점으로 잘 활용하셔서 정치 발전하는데 그런 지나온 정치 이력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민정 의원님은 아나운서 하시다가 그 문재인 대통령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발탁이 되셔가지고 대변인까지 하시고 오세훈 시장 광진을인가 추미애 의원님 지역구 받으셔가지고 재선까지 오셨는데 좋게 보면은 사실 뭐 의리를 지키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요. 저는 이재명 대표를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니까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가는 게 맞죠. 맞는데 자기가 모셨던 상관에 대해서 왜곡된 말이 나왔을 때 본인이 거기에 청와대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그 당시 그건 아니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제가 볼 땐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될 역할이에요. 자기가 모셨던 분에 대한 의리 아닙니까? 그거를 반명이다 이렇게 폄하하면 민주당은 다양한 목소리를 받아들일 수 없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옹졸한 당으로 비춰질 수 있어요. 외연확장 하셔야죠. 이재명 당대표만 찍는 사람만 이렇게 해서 대통령 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분들은 35% 정도 오잖아요. 중도층이 무려 30%, 35%인데 무당층하고 외연확장을 하시기 위해서 그런 다양한 목소리 또 의리 있는 목소리는 나름 또 받아들이셔야 되는 그런 스펀지 같은 당의 기능도 있어야 된다. 그런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윤희숙 전 의원님은 경제학자로서 뭐 나름 유승계 의원님 쪽으로 이렇게 또 분류가 언뜻 들리는 것 같은데 KDI 출신이라 뭐 유승민 의원님도 윤희숙 의원님 전 의원님도 저는 그런 공부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셨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나라를 위해서 쓰는 기회가 이렇게 주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님. 독특한 캐릭터시죠. 저는 집요함의 리더십이다 이렇게 좀 봐져요. 상당히 집요하신 부분이 있어요. 이분이 변호사 하시면서
승소율이 무려 90%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검사분들 90% 승소하시나요? 저는 우리나라 이 공무원 중에서 책임져도 이 일하고 책임을 안 지거나 그 죄와 벌에서 정말 예외적으로 받고 있는 기득권이 저는 검찰이라고 봐요. 검사. 이거 성형 무너져야 돼요. 벗겨야 돼. 수사에서 압류영장 발급해서 수사하고 기소해가지고 재판을 해서 검사가 기소해서 재판에서 이긴 승소율이 1년에 80% 이하다. 그러면 그 검사들은 5년간 기소권 박탈해야 돼. 그리고 검사 재직기간 기소에서 재판에서 승소율이 90% 이하다. 그러면 변호사 개업하지 못하게 해야 돼. 그래야 선택적 기소 안 하고 캐비넷 없어져요. 이 캐비넷 때문에 나라 이 완전히 사단 나는 거 아니에요. 캐비넷 무서워가지고 300명 국회의원, 5천만 국민이 2,500명 검사 한테 꼼짝 못하는 거 아니에요? 2,500명이 나라를 줬다 폈다 한다? 아니 2,500명 저는 검사들 다 폄하하고 싶지 않아. 이 중에서 10%? 250명? 아니 10%도 많아. 1% 25명이 캐비넷 갖고 장난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나라를. 그거 갖고 압력 행사해서 국회의원들도 꼼짝 못하게 하고 경제계까지 줬다 폈다 하는 거 아니에요. 이 1%가 나라를 5,000명의 나라를 좌지우지한다? 이거 용서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 제도 이거 검토 한번 해보세요. 22대 국회에서. 검사의 기소, 승소율의 어느 선에서는 죄와 벌이 따라야 된다. 그러지 않는 공무원이 있으면 안 되죠, 이거는. 그냥 뭐 기소해놓고 나중에 무죄면 잘못된 건가 보네. 아니야, 이거 판사가 잘못된 거야. 그러고 끝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된다. 자유주의, 민주주의의 원칙이 어긋나, 이거는. 대통령 일가가 성역에 있다? 저는 검찰 이 기소권 독점 후 책임 안 지는 거, 이거는 대통령 일가에 버금가는 성역이다. 이거 분명히 요번 22대 국회에서 해결해야 돼요. 자, 다시 돌아와서 여성 국회의원, 여성 지도자 층이 열분이 두텁게 해라. 그러기 위해선 교육이 필요하다. 까지 말씀드렸고, 지금 22대 국회와 당대표, 원외에 있지만 당대표에 계신 분들과 전 의원님들, 앞으로 계속 정치하실 거 아니에요. 저는 최초의 서울시장 빨리 나와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외국의 사례를 한번 들어봐요. 외국에는 철의 여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철의 여인이라고 불려지는 분들이. 그 대표적인 분이 누구예요? 대처 총리 아니에요, 영국에. 대처 총리가 영국을 얼마나 많이 견고하게 이렇게 발전시켰습니까? 어려운 시절에. 노동당을 이끌면서. 물론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죠. 다 잘할 수는 없어. 너무 강경 드라이브로 해가지고 이면이 있죠. 그림자가. 그렇지만 철의 여인이라고 할 정도로 붙여줄 만큼 영국을 강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꼬꾸라지가 서서 지금까지 오면서 영국 지금 46,000불인가? 우리하고 10,000불밖에 차이 안 나요. 이거를 지금 17년째 하고 있는 거 아니야. 46,000불에서. 발전하지 않아. 그냥 횡보하고 있어, 횡보. 미국은 같은 46,000, 43,000불에서 2007년도 지금 17년이 지난 지금 76,000 이렇게 찍고 있는데 1인당 GNI가. 영국은 발전하지 않잖아요. 절대 빈곤이란 말까지 나온다니까, 영국도. 그 정도로 영국도 지금 추락을 하고 있다. 추락을. 발전을 못하고 있다. 지금 이민자 문제 때문에 폭등이 난 거 아니에요. 여성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다는 거지. 성은 구별돼야지 차별되면 안 되잖아요. 그 성이 구별되는 분야에서 강점이 있다. 그 부분을 살려야 된다. 저는. 그리고 독일은 메르켈 총리, 독일이 정말 어려웠거든요. 메르켈 총리가 들어오기 전까지 16년간 연임하면서 그 병자였던 독일을 부흥으로 이끌었잖아요. 서민의 총리라고 일컬어질 만큼 모범적인 총리였다. 저는 서민의 총리라기보다 철의 여인이라고 이렇게 붙여주고 싶어요. 메르켈 총리. 그 오바마 대통령이 정말 유럽 관리하기 힘드니까 메르켈 총리한테 한 번만 더 연임해달라고 이렇게 간청할 정도까지 그렇게 잘 하셨어요. 물론 이민자 문제 때문에 독일이 이민자 정책을 너무 이렇게 강경 드라이브로 하시는 바람에 지금 좀 문제가 되는 부분도 이렇게 있는데, 그 당시 저는 최선을 다했다. 근데 이제 이민자 정책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문제점들이 나타나는 거지. 메르켈 총리한테 지금 와서 이민자 정책을 왜 했냐 이렇게 물으면 그거는 지금 현 지도자들이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죠. 정책을 보완하면서 가야지. 보완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EU 집행위원장 있죠. 폰데어 라이엔. 이분도 독일 출신이죠. 이분 독일 국방부 장관까지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EU가 한 5억 인구 돼요. 미국 경제는 미국 경제하고 맞먹죠. 규모가. 사실은 더 컸는데 유럽이 많이 가난해졌어요. 유럽 27개국이 영국이 또 분리되면서 영국도 침체하고 EU도 침체하는 시너지 효과를 못 냈죠. 브렉시트 하면서. 그 27개국 EU 집행위원회를 이끄는 폰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 이번에 연임 또 하시잖아요. 5년. 아, 이분도 철의 여인이에요. 제가 보면. 그 탄소 중립세라고 해가지고 시밤 CBAM 2026년 2025년 내년부터 부과되죠. 우리나라 이거 아리백 빨리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미국의
옐런 재무장관, FED 패드 연방준비위원회 의장까지 하셨죠. 이거 지금 미국 재무장관 하면서 사실상의 미국 대통령이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11월달 대선까지 미국 경제가 이렇게 상승 기류에 있지 않으면 민주당은 정권 못 잡아요. 이 경제가 내려와야 트럼프가 경제를 잡는데, 미국 그 앨런 재무장관이 무차별로 그냥 국채 발행하고 있거든. 재무장관 하면서 미국이 250년 역사라고 보면 1776년 250년 300년 돼가나요? 300년 돼가는구나. 300년 역사에서 270년간 발행한 통화보다 2000년 이후에 발행한 통화가 더 많아. 국채가. 그러니 얼마나 국채를 찍어댄 거예요. 30년 동안. 21세기 들어가지고. 더욱이 옐런 재무장관이 들어서면서 코로나 이 방어한다고, 양적 완화한다고 하면서 무차별 헬리콥터식으로 뭐 뿌려댔다고 할 정도로 옐런 재무장관이 계속 국채를 지금 찍어대고 있죠. 이거는 대선 끝날 때까지 아마 지속될 거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옐런 재무장관은 가상화폐는 조금 반대하는 쪽이고, 트럼프는 가상화폐에 찬성하는 쪽인데, 트럼프하고는 각을 세우죠. 옐런 재무장관. 그러면 지금 이런 면에서 보면 옐런 재무장관도 철회 요인이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우리나라도 섬세한 엄마의 그 포근하고 따뜻한 리더십, 그러면서 섬세하고 핵심을 찌르는, 또 굉장히 감각적인 리더십, 이런 것들이 여성의 리더십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리더십이 제가 볼 땐 요구되는 시대다 이제. 그래서 다음 서울시장 선거에서 저는 여성분의 시장이 좀 나오는 것도 좀 괜찮지 않냐, 이런 생각도 가지고, 여성 지자체장, 광역 지자체장도 많이 배출이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지도자나 정치인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뭐 장난감 찍듯이 딱 찍어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줌을 만들어가지고. 보통 광역지자체단체장이나 대권에 도전하려면 20년, 짧게는 15년, 10년에서 20년 정도의 정치 경험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대학교 졸업해서 보좌관을 하던, 정치학과를 나오던, 군의원을 하던, 뭐 출발은 본인이 선택하겠지만 이게 출발할 수 있는 문턱을 좀 낮춰야 된다. 이 보이지 않는 권력 있죠. 국회의원 보좌관, 그리고 국회 전문위원들, 수석 전문위원은 제가 볼 때 소선의원 3명하고 맞먹을 정도의 권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보이지 않는 권력도 양지로 나와야 돼. 보좌관들 뭐 한 1, 2년 하다가 내려와서 군수 나오고 군의원, 도의원 출마하고, 물론 그런 역량이 있다고는 봐요. 그렇지만
기회를 너무 독점하는 거 아니냐 이거는. 그러고 전문위원 하다가 수석 전문위원 올라가서 국회의원 나오고 자기 지역구 받아가지고, 물론 전문위원 할 정도면 상당한 지식이 있겠죠. 예산 이렇게 또 배분하시고 각 상임위마다 전문가가 있으시고. 근데 사실 뭐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국회의원분들 정책 내거나 광역지자체 단체장이나 이 선거 나오실 때 정책 내놓으실 때 여의도 주변에 정책연구소나 포럼, 이 법인 만들어 갖고 정책 개발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또 주고받는 용역 관계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시감도 있어요. 제가 생각에 이 보좌관들이 나가서 취업해야 할 데가 없거든. 그러면 이렇게 정책연구소 만들어 가지고 정책 개발해서 내 가지고 1, 2억이나 뭐 몇천만 원씩 이렇게 또 거래가 되고, 이거는 제 기시감이에요. 뇌피셜. 이런 산업이 존재하고 있는 거 아니냐, 여의도 주변에. 전문의들도 그렇고. 아무튼 문턱을 좀 낮춰서 여의도 분법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여의도라고 특수한 거 있습니까? 밥 뭐 5끼 먹어요? 알을 어루만 합니까? 자기들만의 고유 영역인 것처럼. 그게 장점이 아니라니까? 진입장벽이 어려우면 밑에 있는 후배들이 올라올 기회가 없는 거 아니에요. 진입장벽을 낮추라고. 그래야 본인들이 더 발전할 수 있어요. 오히려. 왜 그걸 몰라? 답답하게. 여성분들, 청년들, 정치권에 진입을 쉽게 할 수 있게 시스템, 문턱 낮추세요. 그리고 여성 정치를 희망하시는 우리 청년 여성 여러분들하고 지금 지금 정치권에 계시는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허은하 의원님이나 이현주 의원님이나 고민정 의원님, 전현 의원님, 윤희숙 의원님을 필두로 한 우리 지금 국회에 계시는 여성 의원님들, 제가 알기로는 20% 되시나? 20% 안 되실 것 같아요. 여성 의원분들이 화이팅 합니다. 화이팅 하세요. 여성이 주도하는 국회, 여성이 주도하는 나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